안녕하세요. 2년하고 힐링 컨설팅 대표 강경호입니다. 제가 그동안 3월달부터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떼부를 통해서 했고 그동안 제가 피상적으로만 여러분과 소통을 했고 얘기를 했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영신님 순간을 보고 저에게 비난의 말을 했고 또 오해를 해서 저한테 함부로 들이댄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는 제가 이 사회에 이 무식한 아빠들에게 살려니 하이 마지막으로 제가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어요. 제가 50평생 살면서 내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페이북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왜 제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했는지,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폭력적인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참고 살아왔고, 그래도 아이들 아빠라서 그래도 인정하고, 그래도 어려웠어도 전 그동안 11개월 동안, 이제 12개월이에요. 7월 25일 되면 딱 1년이에요. 그 애들 아빠하고 연결되는 게 싫어서 그 애들 아빠한테 나 돈 안 받고 혼자 자립하고 열심히 투쟁하며 살았어요.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자고 못 먹어가면서 우울증 극복해 가면서 일해 가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저 혼자는 얼마든지 살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 혼자는 어떻게든 살아요. 근데 자식을 둘씩이나 놔놓고, 그것도 장애인 2아들을 놔놓고 나보고 이혼했다고 3월 23일 날 이혼했어요. 2020년 3월 20일 합의 이혼. 그것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내가 얘랑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7월 25일 날 우리 큰애가 미치는 거 보고 제가 더 이상 이 남자하고는 참고 살 수 없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신혼 때 온 그릇 다 깨부시고요. 그리고 내가 걔를 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치니까 그 애들 아빠가 놔준 거예요. 저 그 한 남자하고요. 21년 살면서요. 이혼 3번 하고요. 재혼 4번. 재혼 4번 했고요. 이혼 4번 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도덕관념이요. 저요 아가씨 때요. 미니스커트 입어본 적 없고요. 저 범생으로만 살았어요. 남자랑 놀아본 적 없고요. 그래서 혼인관계 아니면 성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 배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범생으로 살던 29살 노처녀가 1년 28살 독립하고요. 너무 혼자가 외롭고 싫어서 아빠 일찍 7살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친정엄마 열심히 키웠어요. 저 엄하게. 그래서 나는 가정을 지킨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뭐해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본남편이랑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자식 낳은 애비가 최고라고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 그거 교육받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왜 장애가 됐는 줄 알아요? 법은 멀어요. 법은 멀다고요. 내가 가정폭력 당하고 쉼터에 몇 번 갔다 오고 싹싹 빌고 해서 다시 와서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가도 몇 개월 되면 다시 저한테 와서 싹싹 빌어요. 애들 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애들 엄마인 저는 착하게 산 저는 그 남자를 뿌리칠 수 있나요? 애를 혼자 키울 수가 없는데 애들 어린데 저 걔네들 7개월 1살 3살 때 맡겨놓고요. 내일 피부샵 배워서요. 네일샷 12년 했어요. 그럴 때 애들 아빠 뭐 했는데요? 애들 하나 안 봐줬다고. 그러면서 그 애가 작은 애가 교통사고 나서 1학년 학교 들어가면서요. 걔가 미친 거예요. 우리 애들요 다 정상으로 저 나왔다고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손 안 벌리고 창업해고요. 내가 스스로 살았다고요. 우리 애들이 둘 다 깜빵 간 상황에서 작은 애 깜빵 보냈는데 이 새끼 뭐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바람 피고 놀러 다녀요. 그 새끼가. 그래놓고 나한테 뭐 이러는 줄 알아요? 두 애들 다 나한테 또 맡겨놓고 저 조리원에 설거지 했어. 설거지 할 때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내가 그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면 그거만 저 여기 다 버리고 갔다고요. 애들을 맡겨놨으니 그래. K7도 내가 사줬어요. 그 차 빼라고. 지금은 어렵고 내가 애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어렵고 하니까 그 차 빼라고. 그럼 장애인 수당이라도 받지 않냐? 생활비 못 주겠다. 그래 나 혼자 살 때 안 줘도 난 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큰애 깜빵 가 있어요. 그 애 누가 돌봐요? 내가 돌봐야 된다고. 그 애 감정적인 상처 누가 보듬어 줄 건데요? 엄마가 보듬어 줘. 그 애 안 보듬어 주면요 사회 범죄자가 된다고요. 범죄자가. 지금 애들요 2000년생들 90년대 80년생들 사랑 못 받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못 먹고 없이 살아도요 우리 부모가 고생한 걸 받고 내 부모가 교육을 시켜줬기.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 2000년생들 90년대생들은요 호의호식하고요 살았다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저도 없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쪽팔리고 미쳐 뒤질 것 같아요. 죽고 싶다고요.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내가 얘기했죠. 누자 난 금수저 아니었어도요 내가 일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명품백 들고 명품 화장품 쓰고 저 살았다고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근데 결혼해서 애들 아빠 가방 2개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집 다 샀고요. 모든 살림살이 다 제가 샀다고요. 걔는 숟가락만 얹었다고요. 내가 사는 삶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식을 낳으면 되나요? 저 혼자 마인드 컨트롤을 아무리 나 혼자 해도 자식이 여기저기 빵빵 터뜨리고 남편 새끼 맨날 바람피고 쳐놀고 애 안 봐주고 노는데 어떤 년이 제 표현이 생각해봐요. 어떤 년이 도량을 넓히고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하고 살았다고요. 내가 21년을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다고요. 마지막 3번째 혼인신고는요 걔가 우리 엄마 속여가지고요 억지로 불법을 했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 친부가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참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K7 제가 사준 거예요. 시동생 신용불량자라서 그 차를 제가 명의로 사주고 그 명의를 소나타 차인 제 명의를 애들 아빠한테 주고
시동생을 제 명의로 사줬는데 내가 그 조련 일하면서 가정폭력 당해서 조련 일하고 애들 인생 제 인생 애들 아빠 밑에 살다가는 개 그지 될 것 같아서 내가 독립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공주에 설거지하고 있을 때 이 남자를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알아? 애 둘 맡겨놓고요. 큰애는 정신병원에 넣어놓고요. 지 띵까띵까 놀았어요. 작은애 결국에 소년원에 갔어요. 내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남의 집 월세 사니까요. 거기도요 찾아와가지고요. 애 둘 딱 맡겨놓고요. 또 지는 놀아요. 그럼 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우울증 약 안 먹고요. 4시에 일어났어요. 저요 땀 흘려가면서 여름에 8월 8일날 내가 에덴 요양병원 입사해가지고요. 설거지 해보지도 않은 제가 설거지요 하고요. 손 바스러질 정도로 하고요. 그래도 행복하게 했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대화감에. 그럴 때 뭐 했는지 알아요? 이 남편 새끼 바람 피고 딴 년들하고 놀고 다녔다고요. K7 타면서. 애 깜빵에 있고 하나는 소년원에 있고 하나 천안교도소에 있는데요. 면회 한 번을 안 가요. 내가 혼자 그 면회 가고 아이의 감정적인 거 누가 돌볼 건데요. 걔네들 안 돌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요. 사회적 문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새끼들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 걔네들을. 그럼 낳지를 말았어야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대표님, 홍지님, 아빠로서 최소한 자식을 낳았다면, 그래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공무원 됐어요. 제 소개로. 그럼 최소한 그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제가 걔네들을 지금 이 몇 년만 잘 보살펴주고 걔네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만 교육만 시켜주면, 나 그동안 일하느냐고 애들 교육시킬 시간 없었어요. 쎄 빠지게 일만 하느냐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일했는데요.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럴 때 자기는 뭐 했는데요. 띵까띵까 놀았잖아요. 저 우울증 왔어. 내 상식으로는 그 남자의 그런 까르마 생활 태도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책을 읽고 아이의 필요를 이해를 해주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진짜 21년 동안 제가 그 얘기 매번 얘기했어요. 아이는 미래이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몇 천 번 했어요. 이 남자요? 듣지 않았어요. 자기 새끼는 단대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다른 년 보험 들어주겠다고 하고는 병원에 나는 샵 고객도 케어를 해야 되고 돈 경제적으로도 해야 되고 큰애는 병원에 있어서 보내는데 큰애 하나 놓고요. 나가서 놀아요. 그래서 큰애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쪽팔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쪽팔리고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피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이거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링 컨설팅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들은 못해요, 직장생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아주스러운 나이든 사람들하고 일해봤는데요. 아니, 날 때부터 설거지 잘하고 음식 잘하나요? 난 그거 못해도 잘하는 거 많아요. 네일리스트고요. 네일 피부 잘해요. 거기 가서 저 개무시 당했어도요. 나 딱 한마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협조해가면서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나는 자립을 했는데, 그러면 저 아가씨도 혼자 살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근데 남자 경험이 없고 보는 눈이 없다 보니 그냥 불쌍한 동정심에, 그리고 성실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이 가정 환경 수준을 보는 이유를 제가 알았다고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근데 잘 왜 자기가 못 사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지금 그지예요. 그지여도 있을 거 있고요. 열심히 살았고 능력 있고요. 지금부터 내가 청산하고 과거 청산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저 50이에요. 5년만 제가 쎄 빠지게 열심히 하면요. 저 반드시 부유하게 잘 살아요. 왜? 아가씨도 그렇게 해서 나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남편 만나서 21년 동안 제가 살면서요. 저요. 맥주도 애들 아빠 만나서 맥주만 배운 거예요. 40 넘어서. 얼마나 야비한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동안. 제가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요. 어떤 때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10년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계산이라고. 그 말도 이해 못했어요. 저는 착하게 정직하게 내가 주어진 역경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이게 아니어도 잘못되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하면서 그렇게 항상 살았어요. 남한테 베풀면서. 그래도 못 먹고 못 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저한테 해롭게 하지 않는데 왜 가장 가까운 남편이라는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고 우리 애들을 쓰레기로 왜 만드냐고요. 그게 억울하다고요. 감사해요. 경신님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내가 이런 세상을 조금만 내가 미리 알았다면 저요. 봉사하면서요. 그렇게 아가씨 때 살면서 남한테 베풀고 직장생활하고요. 자원봉사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주야간에 가면서 일하면서 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120만 원 월급 받고요. 거기에 70만 원 저축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쇼핑하고 그렇게 살았어도요.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남한테 요만큼도 머리 숙일 일 없었고요. 남 눈치 볼 일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비난을 당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해가 안 가요. 저요? 폐물? 아가씨 때부터 우리 친정엄마가 준 거 아가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패물이고 뭐고 다 없어요. 지금 그지됐다. 그거 팔아서 먹었다고요. 이거 아가씨 때부터 가져온 살림살이 영선님 하이 세이샵 하면서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 쌓고 싹 쌓아서 지금까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산 거 없어요. 애들 옷 하나 제가 다 사서 옷 해입히고 먹을 거 제가 장 봐서 사 입히고 했지. 애들 아빠는 들러리였고 하나도 애들 간심이나 애들 간식 하나 안 사주고 애들 옷 한 벌 하나 안 사주고요. 딱 3년 그럼 네가 먹고 살아봐라 하고 제 경제권 3년 딱 21년 중에 3년 네가 살아봐라 하고 그래도요 일하는 시간 외에 저 자유 없이 아주머니가 시간의 자유가 어디 있나요? 그 어린 7개월짜리 피덩이 띄워놓고 1살, 3살 애들 놓고 일하는데 걔네들 학교 가도 시간이 있나요? 저 개인 시간 있게 산 적 없어요. 일하고 오면 9시 돼서 오면요. 집안 살림해야 되고 애들 밥해 먹여야 되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요. 제가 제라면 남편 잘못 선택한 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남편과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자녀만 조금 지금 노는 거는 늙어서 놀 수 있고 요 애 키울 때만 조금 도와달라. 돈은 내가 벌을 테니까 좀 애만 좀 봐달라. 내가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 성욕에만 충실했어요.
지네 집은 썩어 문드러지고 지 새끼는 정신병원에 쳐 넣어놓고 딴 집 가서 딴 년 도와주고 딴 집 초상집 가고 사랑해. 산악회 가고 네? 일주일이면 네? 무슨 모임이다 무슨 모임 일주일이면 7일을 모임을 가요. 간 봐요. 내 컨디션 좋으면 놀러가고 뭐 한다 그러고 저 그렇게 속고 또 속고 살았다고요. 제가 12개월 동안 현장 학습하면서 알았다고요. 다 구라치고 거짓말 친 거를 이제 알았다고요. 제가 이제는 남자 보는 눈이 있다고요. 이 새끼는 어떤 새끼인지 저 새끼는 어떤 새끼인지 저 인생 하나면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지금 비참해 죽겠다고요. 이 남편 만나서요 내 상식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우울증 걸리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술로 세월 보내고 그래도 18년은 내가 알바 해가면서 계속 유통일 하는데도 이 새끼는요 그래도 애를 안 봐줘요. 애만 냅둬요. 그럼 애 정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애는 가르쳐 주지 않고 왜 애 보고 못했다고 왜 야단을 외쳐요? 부모 교육도 안 시켜놓은 주제에 지는 술 처먹고 맨날 놀고 하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넌 이것도 못하니 이것도 안 하니? 이러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한 번에 애들이 천재인가요? 운전 한 번에 딱 운전하나요? 그럼 도로 연수를 왜 해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버벅대고 몰라요. 걔네들은 경험을 안. 그럼 하나부터 가르쳐주고 얘가 숙달될 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주고 봐주고 또 잘못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급박할 때는 강한 메시지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온유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강약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스파르타식으로 해도 안 되고요. 아테네적인 교육 방식도 안 돼.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아,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애 둘 맡겨놓고 나보고 돈 벌어 먹고 살아. 이혼했으니 네가 돈 벌어 먹고 살자고. 우린 합의 이혼했어도 너와 나와의 인연은 끝나도 자녀 양육이 아이가 어리고 또 큰애가 성인이어도 장애이기 때문에 걔의 필요를 돌보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 소통을 하고 책임지자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어기면 내가 너 법적으로 내가 가정폭력 한 거랑 그거에 대한 법적인 절차 내가 소송 들어가겠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어겨요. K7 차 명의 빼라고. 그래야 지분 1%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장애인 수당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 빼라고. 그래 너는 네 한 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애 명의로 차 빼고 그 혜택을 보면서 어떡해. 그럼 저는요. 애엄마인 저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둘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엄마가 책임지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초치냐고요. 내가 초합판으로 뭘 대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 이혼할 때 걔한테 하나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나 하나만 놔달라고 해서 그리고 11개월 동안 내가 걔한테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자립으로 먹고 살았는데 애가 와서 이제 내가 얘를 케어해야 되니 최소한의 생활비는 주라고 하는데도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네? 수준이 그렇게 찌질한 남자를 내가 골랐다는 게요. 제가 진짜 그래서 놀아야 된다고요. 아가씨 때 안 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맨날 나쁜 새끼들 만나서 개고생하는 거 그거 심리학적으로 나온 결과예요. 왜 자기 수준대로 남편이 수준이 높은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12시에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 이거 12시에 제가 오픈할 거예요. 그동안 가정폭력 당했던 거, 그리고 여자를 그냥 가정폭력해서 여자가 빈몸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디 가서 지내야 되나요? 머리 둘 곳 없이 전 살았어요. 방 한 칸만 있어도 그때는 행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366 가정폭력 쉼터에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래도 다 찾아와가지고요, 빌었어요. 무릎 꿇고. 그리고는 또 다시 그때 지나면 또다시 자기 생활 태도대로 성적으로 놀고 그러고 다녀요. 딴 집년 이웃집 여자들한테 관심 있고요. 이웃집 여자들하고 헤헤거리고 놀고요. 쳐놀고 밥 처먹고 놀아요. 지 새끼는 미쳐가고 정신병원을 가다 놓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세요들. 1차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 지금 왜 옛날 정치권에서도 옛날 역사 왜 밝히냐. 과거 청산 필요해요. 저도 과거 청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남은 삶에 대한 편안함을 위해서 나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개인도요, 과거 청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지 내가 못 살겠어. 그래야 내 아이들에게도 건전하게 미래를 내가 가르칠 수 있겠지. 애들 아빠라고 해서 내가 숨기고 했는데 내가 미쳐서 죽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저도 과거 청산합니다. 제 탓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 탓이 있으면 그거에 결맞게 내가 깜빵간 행동을 했으면 저 깜빵 가고요. 제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 애들 둘 케어해가면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깜빵 들어가서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4시간 갖고 몇 년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내가 볼 땐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것보다. 저요, 자고 있으면 내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요. 여기가 공주집인지 천안집인지 어딘지 순간적으로 몰라. 그렇게 정신적인 멘탈이 깨졌어도요, 저 지금까지 애들 하나 믿고 정신 차려서 지금까지 버텨온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허동력 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에게 아무리 네가 잘못됐다고 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저는 이걸 해서 법적인 판결 받을 거예요. 공유해주세요. 이거 대한민국의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들 대다수가요, 착해서 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장애 가정폭력 피해자 밑에인 속에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 그대로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99.9%예요. 단연컨대. 그래서 정부에서요, 1366 운영하는 거고요. 쉼터 운영하는 거고요.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한 이해의 그 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저도 애들 아빠의 삶을 제 기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이거.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 객관적으로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른들 간의 싸움은 그렇다 치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애들의 인생은 훌륭하고 잘난 이 두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저 죽고 나면 그 애들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방송일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요, 장례식장 에덴 요양병원에 일할 때 옆에 장례식장이었어요. 공주 장례식장이었어요. 거기 아침마다요 판이 바뀌어요. 죽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다고요. 과연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게 뭐가 있는 건데요? 돈이 많이 쌓아놔서 돈 놓고 가서 후회하나요? 아닐걸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로움이 제 입장에서는 99.9%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하고 힘내서 유튜브 강의 이거 방송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 애들요, 조금만 보살펴주고 몇 년만 가정교육 제가 본격적으로 시키면요, 우리 애들 다 잘 되고 사회 일원으로 훌륭한 사람 돼요. 그래서 길어야 3년이에요. 그 3년 저 참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애들 아빠가 에? 누구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호의코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천벌받아요. 착한 저한테 이러면 천벌받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고 정신병자 됐는데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정신병자 됐는데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애들이 깜빵 가 있는데요. 부모 때문이잖아요. 저 바라는 거 없어요. 바라는 거 없어요. 충분히 살아요. 그러나 자녀의 이 시절 우리 앞으로 이게요. 한국 사회 우리 가정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이거 문제예요. 돈에만 포인트 들고 사시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돈인지 자녀인지.